자, 안녕하세요. 성전사이클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저희 앞에 보이는 리파인드 8 조립 영상을 한번 요청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풀박스로 포장지는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조립하는 영상, 그리고 이제 그 디테일 부분적으로 조립할 때 필요한 케미컬류들은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토크는 어떻게 맞추는지, 어떤 순서대로 조립을 하는지, 리파인드를 이제 조립을 할 때 조금 같이 필요한 그런 액세서리들을 좀 같이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영상 왼쪽에 보는 게 리파인드 7 박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리파인드 8 박스입니다. 근데 이제 박스도 지금부터 이제 개선이 된 게 뭐냐면 사이즈는 다 동일한데 지금 이 리파인드 7을 까다 보면 타카라고 하죠. 요거 스테이플러를 이렇게 박아서 기존의 박스를 고정하던 방식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스를 조심하게 열어가지고 제품을 꺼내는데 종종 이제 꺼내다가 이 날카로운 부분에 프레임을 긁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택배로 배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제가 건의를 해서 테이프하고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일반 저희 포장 박스 열듯이 박스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리파인드 8을 이제 집에서 조립할 때 필요한 공구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프입니다. 여기 이제 박스를 붙은 테이프를 뜯어야 되기 때문에 1번 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립바, 세 번째 일반 육각 렌치 세트, 그 다음에 FM대로 조립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토크렌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집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구들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뭐 공구를 추가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겠죠. 시바노 DI2 공구를 조립을 할 때는 전선 공구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동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제품을 이제 내구도를 오래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저는 이제 머거프에 바이오 그리스를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시포스트라든지 그런 헤드셋 안쪽에 압착력을 이제 올려주기 위한 머거프 카본 그리퍼 이 제품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타려면 펌프가 필요하겠죠? 펌프는 꼭 좋은 제품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전거를 처음 만져보는 사람도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천천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뭐 이런 날카로운 물체가 없기 때문에 제품을 하나씩 꺼내서 보도록 할게요. 포장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동봉품 하나, 그 다음에 휠셋이 휠 가드하고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시포스트가 이렇게 잘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에 들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박스는 그냥 밖에다가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박스 안에 있던 것들을 지금 보기 편하게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부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자전거 조립 시 주의사항이 있고요. 이런 거는 사실 잘 보지 않죠. 그러려고 제 영상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빼고, 세파스에서 자전거 매뉴얼이 나옵니다. 자전거를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볍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시마노 매뉴얼입니다. 이 자전거에는 시마노 올테그라 DI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DI2 레버 이런 매뉴얼들이 들어가 있어서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제 PDF로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설명서입니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테이프 감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버리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제 C포스트를 잡아주시는 C포스트 홀더 뭉치입니다. 프레임에 이 C포스트가 삽입이 될 때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이제 이 조여주는 이 뭉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레임에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 있는 고무 마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벨류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로드바이크에는 벨을 다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보시는 이 고무 버섯 모양으로 생긴 애들은 각종 그로밋들입니다. 얘는 스템에다가 달아주는 친구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앞드레일러 위치 그 잡아주는 가이드 플레이트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0단에서 11단 들어갈 때 사용을 하는 스페이서 링입니다. 근데 지금 두께로 봤을 때는 10단에서 11단 들어갈 때 넣어주는 그 스페이서 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공구가 4mm, 5mm, 6mm가 들어가 있고요. 이 스패너처럼 보입니다. 이 제품은 8mm 헥스 렌치고요. 이렇게 해서 공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기존에는 없었는데 드디어 리파인드도 이렇게 순정으로 이 핸들에 달 수 있는 마운트와 기본 전조등이 들어갑니다. 친구는 봤을 때 충전식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열어서 배터리를 넣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DI2 배터리 홀더입니다. DI2 배터리 홀더. C포스트 안쪽에 이제 이따가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배터리를 이렇게 해서 고정해서 잡아줄 수 있는 배터리 홀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DI2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여기 지금 보면 리파인드는 필요 없습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지금 이 플라스틱 뭉치들이에요. 간혹 이렇게 원형 C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으로 C링을 이용해가지고 이 제품을 빠지지 않게 이렇게 넓혀서 고정을 해주는 그런 스페셜 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C포스트가 너무 이제 두껍게 되면 얘가 쑥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 제품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주시는 보강대입니다. 그 다음에 DI2 배터리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선 꼈다 뺄 때 사용하는 그런 공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뺐다 꼈다 사용할 때 쓰는 아까 얘기했던 공구이고요. 그 다음에 후면 반사판, 그 다음에 이제 바퀴를 다는 측면 반사판, 이렇게가 이제 리파인드의 구성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 조립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배터리를 먼저 C포스트 안쪽에 넣어줄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딱 아구가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뭉치를 풀어주세요. 여기 안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손으로 살살살 빠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돌려주고, 됐으면 이제 여기 안쪽에 넣어줄 거예요. 배터리를
10호스트 안쪽에다가 이 왁구를 딱 맞춰서 넣으면 쏙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도 벌써 빠지지 않죠? 2.5mm 육각을 이용해서 여기를 살짝 잠가줍니다. 여기는 사실 규정된 토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살짝 뻑뻑한 감이 딱 들기 시작하면 놔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감을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얘를 살짝 조여보고 얘를 돌려보면 됩니다. 얘를 손으로 돌렸을 때 안 움직일 정도만 위치를 해주시면 돼요.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맞춰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딱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DI2 이제 전선 공구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아래에 있는 두 요 캡들을 먼저 빼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머거프 그리스 있죠? 머거프 그리스를 이용해서 한 펌프 정도 짜준 다음에 들어가는 프레임 내부에다가 전반적으로 도포를 해줍니다. 너무 안쪽 깊숙이까지 바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힘을 받는 부분은 딱 여기 부분이기 때문에 한 2cm에서 3cm 정도 여기 부분만 전반적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두 배터리를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 있죠. 이런 것들은 간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C포스트를 꼽기 전에 이 고무 실링을 먼저 C포스트에 꽂아주신 다음에 결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절대 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손으로 하시게 되면 이 전선이 약하기 때문에 단선이 될 수 있어서 이 제품을 여기다 딱 꽂아가지고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이게 불이 들어와요. 여기 앞쪽하고 뒷드릴로 봤을 때 얘를 꽂고 나서 뒤에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선을 쭉 넣어서 살짝 고정을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C포스트 고정 뭉치를 가지고 한 번 더 카본 그리스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뭉치를 카본 그리스를 한 이 정도 짜서 여기에 한번 발라줍니다. 여기에 보이시면 6N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다가 제품을 넣고 4mm 토크렌치를 6N에 정확하게 맞춰서 조여줄 겁니다. 네, 더 이상 토크가 걸려서 돌아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비대에 걸어놓고 조립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닛바를 활용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있는 이런 테이프들을 조심하게 좀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퍼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수직으로 찌르지 마시고 비껴치기로. 자,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보시면 포장지를 제거를 했습니다. 자전거 건품을 한번 해주시고요. 핸들을 한 바퀴 돌리면서 이런 안쪽까지 내부 마감까지 잘 되어 있는지 자전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휠을 바로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있던 휠에 6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이제 자전거를 기준으로 좌측에 여기 볼트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를 열어줄게요. 지금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게 그리스가 안 발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브레이크 스탑 뭉치를 빼주시고, 저는 안쪽에 여기 끝쪽 중간에는 사실 안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끝쪽 나사산 쪽 끝에 조금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살짝, 많이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어차피 안쪽에 들어가면서 묻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이렇게 다 칠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프레임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디스크를 정확하게 홈 위치에다가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안쪽에다가 딱 넣어서 손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이번에는 조일 때다 보니까 이제 다시 6mm 토크렌치, 이제 톡스를 껴서 6mm 톡스를 토크렌치에 껴서 여기에 보시면 10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토크렌치를 10N에 맞춰주시고 넣어서 그 방향대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네,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앞바퀴는 체결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이 끝난 다음에 바퀴를 한번 굴려주시고 귀를 살짝 갖다 대보세요. 이제 브레이크가 이 패드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얘는 그래도 딱 정확하게 지금 보면 중간에 있어서 지금 소리가 나지 않고, 이 앞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해도 자전거 형태까지는 지금 조립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비사가 끝내면 안 되겠죠.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뭉치 있죠. 뭉치가 여기에 핸들 쪽에 들어가는 뭉치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량으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토크 체크를 제대로 안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4mm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6N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살짝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휠 센터를 핸들하고 정확하게 맞춰주시고요. 이 휠이 조금 맞았다 싶으면 5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위에를 살짝 잠가줘 봅니다. 끝까지 잠근 상태에서
한 반 바퀴 정도만 풀어주세요. 이게 정확하게는 핸들을 내려놓고 하는 게 맞지만 확인을 했을 때 여기 유격이 없는 걸로 나타나서 이쪽을 꽉 잠그신 다음에 반 바퀴만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에는 토크가 규정 토크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핸들을 돌렸을 때 걸림 없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유격이 없는 정도를 맞춰주는 애이기 때문에 이게 자전거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규정 토크가 없고 그냥 꾹 조이고 나서 이제 이 간격이 없을 때 살짝만 풀어주면 되는 애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6N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4mm 소켓을 다시 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핸들 쪽은 지금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퀴를 한 번씩 굴려주면서 DI2 세팅을 한번 맞춰줄게요. 지금 보시면 올라가는 체인이 반 템포 느린 것 같아요. 지금 얘도 위치는 정확하게 있어서 다 올라가기는 하지만 제가 이 정비사인 제가 봤을 때는 내려올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올라갈 때 반 템포씩 늦은 것 같아서 이럴 때는 여기 뒤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LED 라이트가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노란색으로 변했을 때가 이제 이 제품의 기어 트리밍을 휴대폰 연결 없이 할 수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이 위로 조금 한 1mm 정도 더 올라가면 좋기 때문에 0.1mm죠. 여기에 기아를 위쪽으로 올리는 버튼을 이용해서 한 칸만 올려볼게요. 한 칸. 그러면 이 뒷디레일러가 한 칸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예시기 때문에 여러 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누름과 동시에 얘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네, 저는 이제 한 칸 정도를 올려놓고 이 제품을 다시 꾹 눌러서 네,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속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있던 것보다 기어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빨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면 이게 이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전에 찍었던 영상을 한 번 더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 드레일러도 네. 지금 보면 정상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작동하는 걸 봤으면 2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2mm 렌치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 안쪽 내부에 지금 카메라에는 잘 안 담길 수 있겠지만 이 앞 드레일러가 뒤로 밀리지 않게 해주는 저기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저게 저쪽 끝에 닿아 있는지 안 닿아 있는지를 눈으로 안 보이면 살짝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저 제품이 이 플레이트를 밀고 있는지 안 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앞 드레일러 세팅은 여기서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C포스트는 여기 아래쪽에 보면 5에서 7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간다 싶으면 7N, 그 다음에 체중이 좀 적게 나간다 싶으면 한 5N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저는 상당히 돼지기 때문에 7N에 맞춰서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각자 이 볼트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릅니다. 뒤에 있는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자체를 조여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이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높낮이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피팅에 관련된 영역이어서 제품을 수평으로 맞출 때는 위에다가 휴대폰 수평계를 올려놓고 뒤쪽 볼트하고 앞쪽 볼트를 동시에 풀어서 앞 볼트로 수평을 맞춰주시고 뒷 볼트로 잠가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7N입니다.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있던 건 한 6.5N 정도로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앞에 다 조여보면 7N으로 확인됩니다. 네. 여기 앞에랑 뒤에 두 개 다 반 바퀴씩 더 들어갔어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타이어 앞을 맞춰줄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제품은 피렐리 P6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클린처 타이어고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미니멈 72 PSI가 들어가고 맥시멈 100 PSI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이었으면 이제 이거를 펌프로 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저는 아주 큰 발명품 컴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에어 밸브를 살짝 열어서 한번 톡 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람을 이제 펌프로 넣어가지고 맥시멈이 100 PSI라고 해서 100까지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제 공기압을 적정하게 넣는 그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아래 링크에다가 첨부를 해놓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현재 지금 딱 90으로 맞춰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충전기 사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뒤쪽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자석으로 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아래로 가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충전기를 위로 가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이 제품을 여기다가 딱 꽂아 주셔야 됩니다. 딱 꽂게 되면 여기 뒤에 불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이제 이제 전력이 없을 때는 빨간 불, 그러면서 파란 불로 충전이 되다가 이 불이 꺼지게 되면 완충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끝났으면 이 뚜껑을 소리가 날 때까지 딱 닫아 주셔야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이 물이 들어갔을 때 이 전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소리가 항상 날 때까지 딱 한번 닫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추천드릴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앞쪽에다가 다는 가미 마운트인데요. 실질적으로 물통 케이지 같은 경우나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색깔에 대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구매하시고 끼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가미 마운트는 그 아크로에서 나오는 요 IHS 마운트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무난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위쪽에다가 이제 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달 수 있는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in-1 마운트이기 때문에 앞쪽에 전조등, 블랙박스, 가민을 동시에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품은 제가 직접 개발한 3D 프린터로 개발한 이제 마운트인데요. 이 제품은 이 위에 있는 제품을 이제 탈거를 한 후에 위에다가 달아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확하게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리파인드 7하고도 핸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휴대폰 같은 거를 올려놓을 때는 여기 허공에 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딱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체인 링크를 하나씩 넣어놓을 수 있게 이렇게 홈을 파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딱 갖다가 꽂아놓고 보면 정확하게 일체감이 있게 가민 마운트, 와우 마운트 지금 다 동시에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휴대폰 내비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추천드릴 제품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조립 영상 만족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기존 영상들을 확인했을 때 제가 이거 앞드레일러를 정확하게 어떻게 세팅하고 브레이크를 잡는 걸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쓰는 공구마다 다르고 대부분 다 다르기 때문에 자전거마다 또 달라서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부분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우선 자전거를 완성차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간단한 조립법만 제가 영상으로 찍는 거니까요. 이 자세한 이 정비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을 한 번씩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지환 사이클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